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식품 사업 분야까지 영역 확대에 나섰습니다. 알리는 공산품, 화장품 등에 이어 식품 사업으로 분야를 늘려 국내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4,4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보다 더 큰 손실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철도요금 동결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전기요금 인상, 이자 비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코레일의 경영 상황이 한동안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9일까지 엔비디아를 2억 7,938만 2,306달러, 약 우리 돈 3,738억 원어치를 사들여 테슬라에 이어 전체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2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의 흐름이 다소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26일 이 정책 발표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저PBR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관련주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치주보다도 성장주의 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STU 관련주들,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렇게 테마주들의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새로운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화요일 밤에 찾아뵙게 된 이병민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시황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많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는지에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시황이나 종목 그리고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또 이렇게 나와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강하게 움직여줬었던 종목들 사이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 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오늘장 시장의 흐름도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장은 제가 이제 우리 보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의 신. 그 야누스 신에는 얼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을 보고 하나는 뒤쪽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은 0.84%의 하락을 보였고 또 이제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0.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우리 야누신의 모습처럼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를 사야 될지 아니면 코스닥을 사야 될지 어디를 매야 될지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2월달 들어서 저PBR주,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또 다시 또 초전도체 이렇게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특징주들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또 오늘 마지막에는 어떠한 종목이 좋겠는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더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의 주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여러분들 책이나 어떤 방송에서 자주 못 보는 방법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익숙하기는 이제 물타기 매수 뭐 이런 건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물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불타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적 예시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차트를 보여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원해서가 아니라 좀 타의로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강의는 불타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고 합니다.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강사님과 나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입장 가능하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병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이 아닌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또 매서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웹툰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우선 이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신성 델타테크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밀리에서제는 11%대, 메가임디는 6%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신성 델타테크부터 살펴볼 텐데요. 다음 달 학회를 앞두고 관련주들에 대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더욱더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HLB 테라피틱스 살펴볼 텐데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HLB 이 그룹주들의 일제히 좀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가 장중에 결국에는 좀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하락 마감이 보이긴 했습니다. 1.72% 밀려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밀리의 서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죠. 네이버 자회사 이 네이버 웹툰이 고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산업 전반에 밸류업이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1%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래픽을 살펴볼 텐데 교통솔루션 기업입니다. 지난해 도로 부문과 철도 부문의 국내외 사업 호조로 인해서 실적 성장을 보이게 됐죠. 이로 인해서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5%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임디 살펴볼 텐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한 종목들 힘을 받았습니다. 교육주들도 오름세를 보였고요. 6%대 상승 마감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좀 짚어봐야 될까요? 순서대로 이제 신성 델타테크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월장의 핫 이슈가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대장주가 신성 델타테크, 그 다음에 서남, 모비스, 덕성, CCS, 뭐 비추로테크까지 이구산업, 대창까지 수없이 많은 그 종목들이 오늘같이 상승도 하락도 애매모호한 시장에서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일 미국 물리학계에서 한국 학자가 대표로 초전도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 시기에 맞춰서 애매모호한 시장에 초전도체가 장 막판까지 매수세가 확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초전도체가 당장 실용화돼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까지는 곧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년 내에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특별한 그 섹터별 호재가 없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간 걸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요 사업이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생산 업체이며 냉장고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부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회사가 올려놓은 그 회사의 주요 사업을 봐도 딱히 초전도체와 관계가 없습니다. 모비스, 또 우리 서남, 덕성, 구리 관련된 이구산업, 또 대창 이런 모든 주들이 사실은
초전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부 조금 관련돼 있다 해서 오르고 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을 그려 있을 때 굉장히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정도 하실 분들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신 중고 이상 정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손을 대셔야지 지금 여러분 사시기는 좀 늦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초록밴드에 지금은 이제 초록밴드인데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요 종목을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쯤에서 제가 그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그 분들에게 아침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비스도 하나의 그 초전도체 중에 하나인데 이때 이렇게 트레이딩을 딱 1박 2일 코스 있죠. 이날 그다음에 요 다음날 1박 2일 코스로 딱 털고 나오셔야 되는 이런 그 테마주의지 이게 실제 실적으로 이어질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특징주를 이렇게 재미있게 볼 수는 있으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못 걸려서 막차를 타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사 정도로 지금 보실 타이밍이고 우리 지금 다른 종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서남 같은 것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내리는 듯 하더니 5일선타가 쫙 올랐다 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닥에서 얼마큼 올랐습니까? 5,000원대에서 10,000원 벌써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돈의 욕심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냥 즐기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3월 4일까지는 쭉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은 3월 4일 되기 전에 이게 보통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 구간이고 우리가 관심주로서 관련된 종목들을 지켜보는 정도로 그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성 델타테크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조금 주식에 있어서 고수이다 하시는 분들이야 좀 노려볼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큰 시세를 보였으니만큼 신규 접근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HLB 테라퓨틱스를 살펴볼 텐데 사실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하긴 했는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HLB 그룹주 전체를 한번 봐야 되는데 HLB 그룹주는 HLB가 간암, 임상 3상에 대한 파이널 리뷰가 3월에 예정돼 있고 5월 10며칠경에 최종적으로 FDA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현재 공장 시사 결과는 FDA에서 특별한 하자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이런 상황이고 또 관련돼서 HLB 그룹주의 특징은 한 종목이 오르면 전부 다 오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오후에 제가 HLB 그룹주를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거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뭐 책임은 여러분들이지만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제가 드린 거는 HLB 파나진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제가 원래는 관심이 있어서 지금 오늘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방송사에 자료를 보내고 오는 와중에 딱 보니 이미 시간외에서 4.5% 이상 HLB 테라퓨틱스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따라잡기에는 조금 늦으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보면 HLB 파나진,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HLB 제약, 그다음에 HL 이노베이션까지 조금 임상과 관련 없는 종목들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LB 그룹주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관련주와는 틀리게 실제 우리가 실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상 3상을 간암, 특히 암 치료제에서 우리나라가 FDA에서 최종 승인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계의 한 큰 전환기를 이룰 수가 있는 큰 소재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HLB 테라퓨틱스를 제가 특히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HLB가 하고 있는 간암 임상 3상 외에도 HLB 테라퓨틱스 단독으로 3상 지금 승인이 앞두고 있는 게 2개 이상 됩니다. 특히나 지난달에는 HLB 그룹주인 회장이 이 HLB 테라퓨틱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자,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매수한다는 얘기는 내려갈 주식이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보기에도 지금 올라온 것 같지만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거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HLB 테라스는 참 위치도 오늘 날짜에선 딱 이렇게 매물도 안 터지고 딱 위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아쉽게도 시간에서 HLB 그룹주가 HLB 테라퓨틱스를 중심으로 4%대 상승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관전으로 보시고 혹시나 내일 시초가에서 약간 하락을 보인다면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LB의 그 FT 승인 결과에 대해서는 3월, 5월까지 쭉 보시는 게 여러분들 아마 향후 그 제약 바이오된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그 스탠다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과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내일장에서 시간에 이미 너무 강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내일장에서 오른다 싶으면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는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밀리의 소재인데 오늘 웹툰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밀리의 소재도 웹툰 테마로 좀 묶여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매수 타이밍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그 아까 앵커님이 소개시켰던 것처럼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과 관련해서 또 그 최근에는 또 우리 AI와 관련해서 그 웹툰 관련이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게 나스닥에 대한 그 네이버 웹툰만의 상장뿐만이 아니라 밀리의 소재라든가 핑거스터디 같은 종목들은 그 기존의 인터넷상에서의 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걸 AI와 연결돼서 AI 웹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그 주목을 받았고요. 제가 이 종목은 조금 자랑하려고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 금요일 날 오전장에 출연했을 때 며칠 안 됐죠.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 종목을 시그널 종목으로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요쯤에서 이 종목은 잘 보세요. 왜냐하면 시그널 종목으로도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그 전날 매수하면 좋습니다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웹 서비스가 기존에는 이게 이제 전자부가 아시죠? 여러분들 대학생이라는 고등학생들이 요즘에는 그 아이패드로 책을 사지 않고 아이패드로 다운받아서 거기서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 밀리 서재가 하는 사업이 AI를 접목해서 좀 더 발달된 웹 서비스, 웹 소설이라든가 웹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여지가 크고 실질적으로 또 수익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런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서는 또 그 아까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아침에 선택했는데 아침에는 뭐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딱 보내드렸는데 그 사이에 오후까지 올라서 오늘만 15%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종목이나 섹터를 선정하실 때 이러한 섹터가 네이버 웹툰이 같이 어떤 그 웹 서비스가 내일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면 그 종목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어떤 상승의 변명과 이유가 있는 그 코즈 앤 이펙트가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딱히 밀리 소재는 제목도 좀 특이하지만 회사 이름도 특이하지만 오늘에서야 거래량이 좀 올랐고요. 이전에 올랐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아직 반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에서는 약간 하락했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런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일찍이 함께 하신 분들은 밀리의 소재로 벌써 또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늘에야 만나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병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제2의 밀리의 소재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살펴볼 종목이 S트래픽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HB 관련 그룹들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종목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밀리의 소재는 신규 상상주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합니다. 근데 이 S트래픽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앞에 있는 세 종목과는 달리 좀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이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제 도로나 교통 관련돼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SI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여러분 보시면 오늘도 출퇴근하실 때 하이패스를 통과하시며 하이패스 시스템을 이렇게 막 체크하고 넘어가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S트래픽에 사는 겁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봐도 우리가 트래픽이지 않습니까? 트래픽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트래픽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통 트래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철도에도 철도 신호도 있지 않습니까? 신호도 있고 철도 통신과 관련된 사업도 이렇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가져온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2시 12분경에 새로운 뉴스가 떴습니다.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영업이익이 170억, 전년 대비해서 77.5% 상승했고 매출도 11.5% 정도 상승해서 아까 그 밀리의 서재처럼 보이지 않게 서서히 상승하면서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있는 거에 따르면 S트래픽이 오늘같이 실적 상승세의 모습을 뉴스로 보여줄 때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S트래픽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철도 무역 자동화 시스템 게이트 사업을 한 것이 이번 실적에 반영된 요인도 있고 또 향후에는 지금 현재 전개 중인 그 삼성에서 동탄까지 GTX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열차 제어 시스템의 구축 사업도 이 회사가 할 것이고 또 인천 국제공항 4단계 운항통신시설 사업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워싱턴 후속 사업도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보다 더 성장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특징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고 이 그 회사가 특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생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쳐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시총으로 보면 1,2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그 실적을 대비해서 딱히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상황을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보게 되면 우리 보통 요즘 BPR, 저PBR 시대라고 하는데 2022년도 기준만 봐도 PBR이 1.5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 가치가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딱히 높지 않다 이런 뜻이고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PBR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PBR이라는 것은 회사가 망했을 때 자산이 있어서 청산 가치가 높다, 안정적인 회사다, 뭐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되다 이런 소리고 사실은 이 회사가 실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PER을 봐야 됩니다. 22년도 지금처럼 실적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 PER이 3.1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인기 없는 우리 철강주라든가 뭐 식품주 이렇게 우량한 회사들도 3, 4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 회사는 PER이 2022년도 기준 3.1이고 금년도 영업이익도 17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PER이 이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된다면 회사의 가치가 현재 시장 가치가 이제 그 정확하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재무제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우리가 회사가 리스크가 있는지 보려고 한다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봐야 됩니다. 유보율 보니까 2022년도 기준에 420%고 부채 비율이 160%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낮고 부채 비율이면 높은 회사들은 이제 금융 비용도 많이 발생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나도 넷 프라핏이 이렇게 좋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회사도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아까 PBR이 1.5인 걸로 봐서는 자산 가치도 충분히 있고 또 우리 사업 발표처럼 국내외 산업 한국과 미국에서의 도로 철도 쪽에 계속 서비스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향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투자자들은 어떠한 형태를 보였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어제 월요일부터 소량 매수하기 시작했고 오늘 외국인들도 진입했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참고 기다렸던 개인들이 34,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항상 이 외인과 기관에 대해서 반대되게 합니다. 괜히 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뉴스가 나왔으니 재료 소멸이다. 그래서 오늘 매도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차트를 한번 보고 잠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위치가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오늘의 특징주 외에 매수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이 매수 기법에 딱 맞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이 회사의 뉴스를 아는 세력들이 쭉 들어온 케이스고 이 사이에 쭉 보시면 여기 매도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들어온 세력이 아직 안 나갔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다시 세력이 진입하면서 요 사이에 쭉 내린 부분이 있죠. 요건 개인들이 그동안에 여기 물려있던 주식 차익 실현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부터는 여기서 매도할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좋은 분이고 주봉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도 보면 여기가 이제 밀집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동평균선의 밀집 구간, 여기 5일선
21선, 그다음에 61선, 120선까지 주봉상에 여기를 오늘부로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타기 매수기법에서 제가 설명드릴 매수기법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을 하실 때 초전자태 같이 여러분들 잘 모르는 주식, 실체가 없는 주식을 하지 마시고 이익이 나는 이런 주식들을 위주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트래픽 관련해서 정말로 꼼꼼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세심한 분석들, 나는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밑에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병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이 밴드에 입장하시고 내일부터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봐야겠죠? 다음 종목은 메가임디인데 오늘 아무래도 이 교육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 종목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거는 이제 타이밍 누리자고 이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요것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애니능률하고 그다음에 메가임디 제가 추천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그래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비상교육은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거 또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제 오늘의 한 이슈가 그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저출산 관련된 대책, 또 어제부터 나온 그 의대 증원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교육주들이 이제 날아갔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우리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오는 종목이 비상교육이 이제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비상교육 보시면 오늘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개인도 많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 이평선들 다 뚫어내면서 추가 상승을 예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B 김영은 25% 올랐고 그다음에 메가임디,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은 주도주가 아닌 메가임디나 애니능률은 지난번 타이밍에 샀어야 되고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사실은 비상교육이나 IB 김영 이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메가임디란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의 그 핫 이슈인 교육주, 인터넷 교육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대치동 교육과에서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800명이라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을 모집했는데 지금은 가면 대기줄도 없답니다. 대기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의대를 가기 위해서 현재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치원 고시반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 교육주들의 이슈는 한 이슈로 이제 의대 정원과 또 저출산 관련해서 같이 오고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주 외에도 아가번 컴퍼니가 오늘 6% 정도 상승했고 또 다른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요 종목들은 의대 정원 문제가 계속되고 또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 발언이 계속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메가임디는 아니고요. 하시게 되면 비상교육이라든가 IB 김영 정도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우리가 길게 이렇게 차트를 한번 비상교육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내고 매물대도 단기 매물대도 이렇게 다 뚫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까지도 사실 이게 뭐 세력이 들어왔다 치면 이만큼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이 의대 정원이라든가 의대 파업의 이슈가 장기화될수록 이 종목이 우리 주목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시초가 이런 데 따라잡지는 마시고 혹시 눌림목을 준다든가 아까 우리 HLB 그룹주처럼 도지형이 중간에 살짝 뛰근다든가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으로 가능한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주 아까 앵커님도 설명드렸는데 비상교육, IB 김영, 또 메가임디, 애니능률 잘 보시고 여러분이 타이밍이 되시면 잘 이렇게 매수하셔도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자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강사님, 지난주 후반에서야 겨우 서울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앞으로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 역시나 첫 강의는 언제나 설레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한데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선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우리 XR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초전도체 얘기라든가 또 이동평균선 얘기라든가 이런 이제 진부한 강의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좀 해야겠다 해서 오늘 골라온 종목들도 멀리 있던 종목 말고 최소한 적어도 1, 2월에 발생된 거, 최소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 사이에 발생된 거 오늘까지 이어진 종목으로 골라왔고요. 여러분들에게 단타 유지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골고루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 스캘핑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하는데 나는 시간도 없어. 나는 안정적인 걸 내가 굴러보고 싶어.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시키기 위해서 불타기 매수법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타기 그러면 좀 불같이 타오르는 매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 올라가는 이 매수 기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는 항상 싼 것만 노렸습니다. 하락하고 있으면 야 이거 더 하락했네 싸네 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몰빵한 종목도 있는데 보면 한없이 내려갑니다. 우리 용어가 있잖아요. 한번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가고 지하실 내려가 봤더니 지하실이 꺼져 있더라.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가끔 수익이 나긴 합니다. 이제 하락한 종목이 가끔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이 한 2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수익을 내거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수익의 맛을 자주 보고 싶다 그러면 불타기 매수법을 잘 익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불타기 매수는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다가 키워드입니다. 확률 높다. 자, 확률이 낮은 게 물타기고요. 확률이 높은 게 불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숨기고 싶은 섹터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마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타기 매수를 실전 차트를 통해서 잘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타기 매수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건 우리가 모든 그 주식 매매자들이 하고 싶은 게 상승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든 종목을 100% 맞출 수는 없고 우리가 손절매도 해야 되고 또 주가가 상승기에 수익을 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타기 매수의 장점은 주가가 상승기나 하락기와 관계없이 상승 확률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나 미국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시장 같이 하락기가 길고 상승기가 짧은 나라에서는 불타기 매수가 유리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은 상승기가 66개월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실 텐데 18개월밖에 안 됩니다. 미국 시장 상승기 18개월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시면 수익 날 확률이 애초에 낮은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하락기는 거꾸로 하락기가 15개월에 불과하고 한국은 하락기가 더 깁니다. 1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상승기나 하락기나 비슷해서 한번 쭉 오르면 한번 쭉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살펴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연초에는 좀 오르다가 한 10개월 정도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2차 전지에 엄청 물리셨죠? 6월달, 7월달에 2차 전지 안 매수하신 개인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돼서야 우리는 상승기를 맞이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는 이제야 작년 12월, 1월, 2월 이제 상승기에 파고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기가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한 그래도 선거 전 한 4월 10일 전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하락기도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매일 수익을 내실 수 없으니까 상승 확률이 높은 불타기 매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이 불타기 매수의 특징은 단기 매매에 유리합니다. 단기 매매. 성질이 급하신 분들. 저도 성질이 많이 급해갖고 지난번에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주식을 보통 추천하시면 몇 주일을 갑니까? 저는 속 터져갖고요. 일주일 못 기다립니다. 내일 당장 수익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타기가 가장 확실합니다.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불타기 하는 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타기의 장점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력 매매에 편승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자, 세력 매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봉이라든가 거래량을 보고 우리 세력이 들어왔는지를 또 현재가를 보면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만 하고 우리가 매수를 못하면 손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편승해서 불타기 매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할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불타기 매수의 그 클래스는 4가지로 우리가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점상한가 매매. 이건 좀 특이한데 잘 없습니다. 이제 재미로 제가 한번 가져왔고요. 실제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사례고 1월 달에 있었던 종목 소륵수를 가져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강의할 내용이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소개했던 5가지 특징주도 다 이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를 돌파한 종목들입니다. 잘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종가 매매도 하지 않습니까? 종가 매매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가에 그냥 사면 종가 매매인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뭐 종가에 방송에서 어디는 종목이 좋다 그러면 확 사버리시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종가 매수 5분봉 정도를 띄워놓고 이평선이 지지되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도 제가 오늘 상세하게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보통 3시 반이면 주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을 많이 하다 보면 시간의 매수 6시까지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은 주식을 20년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한두 번 하면서 잘 모른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단일가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의 단일가도 잘 매매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자주고일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입니다. 저희 필살기라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근데 살짝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전 매매를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12월 21일 날 소륵수라는 종목입니다. 소륵수라는 종목. 점 상한가를 6번, 1번, 2번, 여기 이제 빨간 거 보이시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상한가 치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어디서 이제 우리가 사야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 초기에 여기서 한번 사고 여러분들이 여기 거래량을 잘 보세요. 화살표 있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게 점 상한가를 뜻합니다. 점 상한가라는 것은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그냥 매수 세력이 많아서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방송에서라든가 개인 투자하실 때 10%가 넘으면 와 대박이다. 30% 올라가면 대박이다 이러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만 하신다면 이렇게 점 상한가 종목을 하시면 그냥 하루 만에 상한가를 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점 상한가 올라갈 때 매수 주문을 넣어갖고 기존에 여기서 주식을 좀 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점 상한가에서 매수 주문을 넣어서 한번 그 다음날 안 팔고 그 다음 날에 팔면 몇 프로입니까? 60%. 실제로는 우리가 이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60%가 아니라 60 몇 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렇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 상한가 여러분들 못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걱정되지 않을 소액만큼만 투자를 하시고 이제 점 상한가를 사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수량이 아침 많이 모일 때 아침 9시 동시효과 전에 시장가로 한 100주 정도 아주 리스크 없게 100주 정도만 이렇게 매수 주문을 넣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매수 주문을 넣어도 우리가 100주씩 골고루 분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주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몇십만 원 안 돼도 여러분들이 한 30%만 올리면 뭐 하루 용돈 2, 30만 원 벌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 잘 뭐 큰 거금으로는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점 상한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잘 물타기가 아니라 해보셔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로 제가 한번 올린 거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설명드릴 게 이제 이평선 돌파입니다. 자, 우리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이동평균선이 있고 또 20일 이동평균선, 60일, 120선이 있는데 좀 주식을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10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최근에 우리 어제인가요? 최근에 올랐던 메커스라는 종목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잘 보시면 여러분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특히 여기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하시면 이런 상승 확률이 제 경험상 한 7, 80% 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 종목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두 개 가지고 보겠습니다. 메커스라는 종목. 자, 이게 2월 달입니다. 2월 달. 최근에 이게 오늘까지고요. 이때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거래량이 빡 실리면서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통은 못 삽니다. 무서워서 내릴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오전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21평선과 51평선이 통과하는 지점, 거래량이 양봉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소량 한 3분의 1 정도 매수하시고
종가 한 3시 20분 정쯤에 요 꼭대기에서 사시는 겁니다. 아, 꼭대기에서 사면 손해 아니겠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불타기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세력이 아직 털지 않았고 양봉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아직도 붙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던지면 이게 하한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것 같지만 이게 고가에 사시는 게 사실은 3분의 1 사는 것도 있고 이때가 좀 유리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쫙 보세요. 그날 붕 떠서 시작하죠. 시가가 출발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 역량에 따라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여기 쳐다 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딱 똑같은 패턴으로 5일선과 이동평균을 뚫면서 딱 올라갔죠. 여러분 여기 종목가에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되죠. 왜? 이평선을 돌파했으니까. 자, 이평선을 돌파해서 사면 안 된다고 하는 전문가나 어떤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은 우리 유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정답. 근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이 양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초록밴드 들어오셔갖고 이제 많이 좀 트레이닝을 받으셔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지 마시고 이런 거 언제 사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네오셈은 똑같습니다. 네오셈은 제가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딱 여기서 딱 이날 우리 설 연휴 전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딱 얼마입니까? 이게 한 1,300원이군요. 정확히 1,300원에 제가 이거 네오셈 종목도 좋고 이동평균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알려드려도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딱 설명드렸더니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그냥 거의 막 며칠 전까지 폭등을 해갖고 한 소개드린 이후에 6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매매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딴 거 제가 밑에 보시면 스토캐스틱이니 뭐 MACD니 다 지워놨죠. 여러분 방송용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 한 겁니다. 이평선만 잘 봐도 여러분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MACD 오실레이터니 뭐 스토캐스틱이니 RSI니 뭐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볼린저 밴드 잘한다 어쩌고 하시는데 다 일부 적용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세력이 속을 수 없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선을 잘 보셔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아까 초전도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종목도 모비스도 제가 이제 소개시키는 종목인데 이것도 소개시켜야 돼요. 요때 쫙 제 종가 후에 보고서 아침부터 제가 이제 9시 30분에 초록밴드 오신 분들한테 여기서 좀 좋습니다. 트레이딩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마지막에는 종가 매매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불타기다 이렇게 설명드린 건 아니고 종가 매매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신 분들은 그 다음날 얼마나 벌었습니까? 모비스 그냥 거의 뭐 15%, 20% 그 다음날 하루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잘 보세요. 이 사이는 이동평균선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봤자 올라갈 수는 있는데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몇 개월간은 이게 사시면 안 되는 구간인데 하셨던 분들은 주식 투자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초록밴드 같은 데 잘 들어오셔서 좀 조언을 받고 강의를 좀 받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도 제가 이제 초록밴드에 추천드렸을 때는 아무도 모비스가 초전도체주라는 걸 모를 때 방송에 얘기할 때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옛날에 올랐을 때도 여기도 보면 이평선이 다 결집하고 있죠. 돌파할 때 이날 사셨으면 얼마입니까? 2배 올랐네요. 자, 이평선이 모일 때 장대 양봉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이게 3박자입니다. 자, 이평선이 모인다, 거래량이 터진다, 장대 양봉으로 자 돌파 매매를 한다. 이때 처음에 3분의 1 사시고 마지막 종가에 3분의 1 사시면 그 다음에 수익 낼 확률이 한 7, 80% 되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고 혼자 안 되시면 초록밴드 들어오셔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엔 TC 스틸인데 이것도 좀 우연히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오전 방송에 이때 설명을 드렸는데 2월 초인데 이때만 해도 모든 방송의 전문가에서 TC 스틸 이걸 왜 추천할까 뭐 이랬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매도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그러면 살살 조금씩 오르더니 거래량이 빡 터지면서 뭐가 발생했죠? 이동평균선이 쫙 완벽히 돌파되면서 어제까지도 오늘까지도 올랐었네요. 오늘까지도 올라서 뭐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거의 막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TC 스틸은 제가 3가지 항목이 있다고 그랬는데 철강도 되고 2차전지도 되고 실적도 좋다. 외국인 매수도 좋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땡기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평선 돌파 매매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제가 특징주로 설명했던 밀리서재. 밀리서재는 그러면 왜 매수했을까요? 우리가 호재란 이슈도 있지만 이것도 돌파 매매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 5일선 돌파했을 때,
지금 제가 소개시킨 시간이 언제죠? 5일선 돌파했을 때 초록밴드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거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밀리 소재가 뭐지? 무슨 소재지? 밀리는 또 뭐야? 밀레도 모르겠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방송에서 막 밀리 소재 막 얘기하면서 오늘 웹툰 관련주 오른다 뭐 이러면서 여기저기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소개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트 보세요. 제가 오전에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보내드린 이후에 더 올라서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양봉이 이렇게 오늘 장중에 15%까지. 이때 보내드렸을 때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한 10몇 프로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왜 가능하냐? 5일선 위에서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아직 이때 올린 세력이 안 나갔다 그 말입니다. 아마 오늘 아까 그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그때 이미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있는 종목을 이평선 매매하시라 이거 꼭 말씀드리고 핑거스트리도 5분봉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약속드렸던 시간의 단일가인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러분들이 오르는 종목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1차 매수 이렇게 14,400원 한번 사시고 마지막 6시 땡 할 때 있잖아요. 좀 올랐지만 불타기를 하시면 이걸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오늘 해봤더니 오늘 아침에 일찍 파신 분들은 3% 이익을 벌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단일가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매매를 해보셔야 여러분 손이 좀 익숙해지고 운동선수나 야구선수들이 연습을 해야 매매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도 연습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불타기 매수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기존에 불타기를 노리고 매수를 했는데 꼭 그 자리가 고점이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불타기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우리 강사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우선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이 초록밴드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제가 우리 강사님을 처음 뵙고 너무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여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격이 급하다,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다 너무 반전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자, 아시아나 IT는 지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의 그 계열사죠. 자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항공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계속 흑자를 내는 회사고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관련주 있잖아요. 에어부산 등 관련 계열사들의 그 IT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그 항공사가 벌이는 돈의 일정 IT 섹터의 매출을 이 회사가 올리고 있고 가장 큰 이슈는 최근에 아시아나와 그 대한항공의 합병을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 남은 게 미국인데 미국 승인이 곧 임박해 있는데 여기까지만 승인이 되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그 굉장히 크게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현재 위치가 이평선에 딱 닿았습니다. 지금 막 사야 된다 이런 구간은 아니고요. 시간에도 0.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게 아까 이평선 매매 말씀드렸죠. 이평선을 타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소량 먼저 3분의 1 정도 매수하시고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잡고 뚫고 올라오면 그때 아까 불타기처럼 불타게 여러분들이 3분의 2 매수하시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유리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초전도체 따라잡지 마시고 이런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이 엄청 좋아요. 실적이 엄청 좋으니까 매출을 보세요. 매출 1,8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2억. 자, PBR도 낮습니다. PBR도 1.1입니다. 저 PBR 줍니다. 자, 부채 비율은 28%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2,700%입니다. 이 유보율 2,700%라는 얘기는 빚을 갚고도 빚을 몇 배? 한 100배 정도 갖고 남을 정도의 큰 그 현금성 자산이 있다 이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아나 IDT를 아까 이평선 매매 기준에 맞춰서 분할 매수 5일선 딱 붙을 때 3분의 1,
5% 타고 올라오면 그때 3분의 1을 확 때려 박으셔서 종가에 매매해서 들고 가시면 이건 단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뉴스가 나면 그날 바로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병승이 나면 그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지금 위치상 전혀 고점이 아니고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시되 다만 몰빵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주식이라는 것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하지 마시고 소량만 매수하셨다가 올라올 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구체적인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가 숨구르기에 들어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강의 시간은 이 불타기 매수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1타 주식은 아시아나 IDT였죠.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초록밴드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병민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